그 문재인 대통령 관련 외신 보도 한 두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임무가 우리 많이 유행하는 말입니다만 극한 직업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외신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그 4일자 어제죠. 그 홍콩 명보가 살얼음판을 걷는 문재인 대통령 이런 제목의 칼럼에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 간의 갈등에서 어려운 임무를 수행 중이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박근혜 정권 하에서 사드 배치가 이루어졌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계상 사드 배치를 번복하기는 어렸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대신 중국의 강력한 대응보다는 소프트한 해결책을 찾았고 그 임무가 그 노영민 주중대사에게 조졌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노영민 대사에 대해서 중국은 좀 호의적인가요? 일단 그 문재인 대통령이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그 중국의 저 역사라든가 한시 이런 거에 능하다는 그러니까 한 지중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에서도 그 노영민 대사에 대해서 중국의 기대가 있다면서 그 중국이 가장 기다리는 것은 한국이 사드를 설치해야 되는 이유, 그다음에 그 정당성을 좀 설명해 주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면은 중국도 굳이 더 이상 이제 사드 문제를 붙잡고 있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중국과의 관계에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그 한미일 연합 군사 훈련을 거절을 했다. 그 결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 그다음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그 평창올림픽 방한 가능성도 나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중 간의 갈등 속에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네. 그게 홍콩 명보의 보도단 얘기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또 하나 외신 보도는 뭡니까? 미국의 외교 전문지죠. 포린 폴리시가 이번 연말에 그 글로벌 리팅커라고 하는 코너를 기획을 했는데요. 리팅커가 뭐예요? 그러니까 띵커 하면은 이게 저 사상가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약간 말장난을 한 겁니다. 앞에 이거 RE를 이탈릭처로 써가지고 다시 재고해보는 이런 말을 같이 덧붙인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2016년이 왜 그러냐면 2016년이 글로벌 포퓰리즘의 시대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렉시트가 영국을 집어삼키고 트럼프라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고 두테르테라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해가 있다면은 2017년은 이거를 재고해보고 결산하는 한 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요. 그래서 이제 리팅커라고 하는 건데 새로운 질서가 정착함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살펴보는 의도다 이렇게 기획 의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기획에서 글로벌 리팅커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꼽은 겁니다. 뭐라고 평가를 했어요? 올해를 장식할 글로벌 리팅커로 문재인 대통령을 한국의 품위 있는 민주주의 리더십을 되살리려 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매체는 새로 집권하는 지도자들 가운데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큰 시련에 직면한 지도자는 거의 없었다. 취임하자마자 최우선 과제가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던 정부에 타격했던 부패 스캔들이 터진 뒤에 국민의 신뢰를 복원해야 되는 과제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그런가 하면 또 사드로 인한 그 미국 중국 사이에서의 갈등 이걸 조정을 해야 됐고 설상가상으로 김정은의 핵무기 위기를 겪어야 됐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큰 시련에 봉착했는데 국민적 평가는 괜찮다 이런 보도겠군요. 네, 그렇죠. 대선 당시 그 득표율이 40% 정도 웃돌았는데 이제 그 취임 한 달 만에 지지율 75%를 기록했다. 여러 가지 부도로 오조라든가 열린 자세 이런 것들이 지지 요인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리팅커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까지.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신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시대에 미국을 대하는 한국, 국내 일부에서는 코리아 패싱으로 설명을 하죠. 서구 외신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하고 자세한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달라졌다 이런 평가가 주를 이뤘고요. 진짜 많이 달라졌죠. 네. 예를 들어서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라는 신문에서 이제 9일자 신문의 논평이 나왔는데요. 한국에서 호의적 면모를 보이면서 한미 동맹 강화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섰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한국전 이후에 한국의 경제 성장 또 평균 수명 연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과학기술 그리고 골프에 이르기까지 한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칭찬은 다 했다. 이런 평가였고요. 그래서 트럼프 자신의 대선 이후 미국 우선주의 레토릭으로 한국이 미국의 안보 정책에 무임승차한다. 이렇게 여러 차례 비판했던 모습과 다른 언어들이었다. 이런 평가. 그래서 오히려 그 한미 간의 안보 동맹을 트럼프 대통령이 높이 평가했다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아첨의 힘을 잘 아는 듯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아첨. 네.
그런가 하면 호주의 The Australian이라는 신문 역시 제목이 착한 트럼프가 서울에 도착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하, 착한 트럼프. 네, 예. 역시 9일자 이제 신문 기사였는데요. 나쁜 트럼프 대신 착한 트럼프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번 한국 방문에서 한국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트럼프가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예. 조금 전 그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처럼 이 감언이설 또는 아첨 이런 표현이 또 여기서도 나왔는데요. 본인이 칭찬에 약한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칭찬에 약한데 예. 이번 연설에서 한국을 높이 칭찬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좋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경제 성장과 창의성에다가 이번에 그 보여줬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대한 인내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한국 역시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이 신문이 전하면서요. 예. 특히 그 이번 국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조언에 기회를 기울였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스스로에게도 좋은 일이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신문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미국 우선 아메리카 퍼스트 대신에 아메리카 플러스의 모습이었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아메리카 플러스? 네,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우선한다보다는 미국이 새로운 모습을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좀 진전된 모습을 더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입장에서 좀 보여줄 수 있는 현재 입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상적인 모습이었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신문의 표현을 그대로 따르자면은 이번 트럼프의 국회 연설이 광기의 트위터 중에 잠깐 보여준 이성적인 모습이었는지 하하. 아니면은 모국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여론 악화로 인한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네. 이번 한국 국회에서의 연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새로운 출발이었다. 네.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본인에게도 지금 미국 대통령으로서 신뢰가 아주 크게 떨어졌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나마 좀 다시 입지를 강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예. 그 한국 국민들에 대한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 이미지 제고에 이번 방문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줬던 모습은 미국인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모습들이었죠. 그렇죠. 또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광화문 앞을 지날 때 그 시위대 때문에 그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하는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아주 난처한 상황을 만들었다 이런 그 보수적 시각의 국내 언론 보도들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미국인들이 이루고자 했던 이상적인 가치가 한국에서 좀 결실을 보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미국은 그 자신들의 이상향에 역주행을 하는 그래서 미국을 바라보는 한국인들로 하여금 의아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역설적으로 보여준 그런 해프닝이 아니었나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미국이 거꾸로 가고 있다? 네. 그걸 보여주는 해프닝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외신 보도도 있었는데요. 네. 영국의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방한의 즈음에서 내놓은 한 논평입니다. 네. 8일자 미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에 실린 글인데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그렇죠. 예. 유력지죠. 이 파이낸셜 타임스 아시아 담당 편집장이 그 논평이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그 평양의 독재자와 사선에 직접 놓여 있는 국가 그러니까 한국을 의미하겠죠. 예. 이 국가와 좀 더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이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바로 미국의 핵심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거든요. 의미심장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미국은 물론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 역사에서 하나의 기준이 될 만한 그 한 문화를 보여준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엄격한 이 정치 권력의 분립, 자유를 향한 강한 열정, 공정한 경쟁 의지, 그래서 이를 통한 부의 실현 이런 것들이 미국인들이 실현하고자 했던 가치였다면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가치를 현실에서 가장 완벽하게 실현했던 그 나라가 한국이 아닌가 싶다는 거죠. 실현에 가고 있는 나라가. 네. 예. 그 뭐 정체된 성장, 실업 문제, 그다음에 극우 세력의 발현 이게 유럽 아니겠습니까? 현재 유럽 모습이고. 요즘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종교, 또 복잡하게 얽힌 민족적 갈등으로 전쟁 위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서아시아라든가. 중동. 예. 네. 그리고 아직 개화를 참 이루지 못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 그 남반구의 나라들이라든가. 네. 또 최근에 그 권위주의적인 회귀를 하고 있어 보이는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이 경제 성장의 한 모델을 과거에 한 전 세계에 보여준 이후에 이제는 정치적으로도 어떻게 한번 믿고 따라가 볼 만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 논평이 바로 그 점을 지적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미국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가치, 네. 그걸 지금 현실에서 실현해 가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런 네.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광화문 역주행과 오버랩이 됐다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이 논평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요. 미국의 힘이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는지 지금의 미국은 완전히 무지한 상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라고 하는 정치의 낯선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또 이 기사의 표현을 그대로 제가 옮겨보겠습니다. 비열한 뉴욕 부동산 업자의 거래 방식을 고품격 외교의 영역에 적용을 하면서 전 세계에 걸쳐서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평판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 적나라하네요. 그렇죠. 예. 근데 반면에 한국은 아시아 전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독재가 고개를 들고 있는 시기에 자유민주주의의 귀감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그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같은 이것도 제가 그대로 인용입니다. 필리핀 대통령 같은 야심을 가진 작은 폭군의 환심을 사려고 하기보다는 군사 독재 국가였다가 불과 30년 만에 번영을 추구하면서 활기 넘치는 민주국가로 탈바꿈한 국가, 한국을 의미합니다. 예. 이 국가의 업적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파이낸셜 타임스는 참 그 격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의 동향을 쭉 훑어가면서 네. 그런데 한국을 또 너무 칭찬하는 것 같네요. 물론 한국이 완벽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한국에도. 네. 특히 그 한국을 비판하는 그 사람들의 단골 메뉴가 이 신문에 따르면요. 예를 들어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귀결된 전 정권들의 부패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투호까지 오게 된 재벌 기업들의 부패 이런 것들을 이제 흔히 지적을 하는데 그렇죠. 이 신문에 따르면요. 이런 사건들은 역시 오히려 그 한국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렇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 신문은 부패한 지도자를 축출하거나 부유한 재벌 총수가 독립적이고 투명한 또 공정한 법적 절차에 회부되도록 할 만큼 강력한 제도를 가진 국가는 아시아를 비롯해서 세계 대부분의 지역을 봐도 드물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패 문제는 분명히 있으나 네.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절차도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렇죠. 예. 그런데 바로 이런 칼럼을 그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에 즈음해서 썼다는 것은 미국적 가치를 미국이 지금 스스로 제대로 실현 못하고 오히려 네. 거꾸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 지적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한마디로 미국 입장에서 자신들의 이 이상을 정말 외롭게 인내하면서 조금씩 실현해 나가고 있는 한국이 오히려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한때 그 조롱을 당했고 네. 그래서 그러는 사이에 한국은 떠오르는 또 다른 그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에 오히려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는 현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논평자의 시각에 따르면은 안타까워 보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글을 쓴 이제 그 아시아 담당 편집장인데 자밀 앤덜리니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안타깝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가치가 구현된 한국을 지지하기는커녕 미국 내 민주주의 제도를 약화시키는 데 여념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글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와서 조금 정신 차려서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네. 다른 외신들은 그런 평가고요. 그렇죠. 네. 자밀 안데르니니. 리니. 예. 좀 기억해 둬야 되겠네요. 문재인 대통령 동남아 순방 중이잖아요. 네. 그 현지 보도는 어때요? 첫 방문지 인도네시아 현지 보도가 이제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포스트가 10일 보도에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조코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서민적인 대통령이다. 이런 점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역시 10일자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만 루피아, 이게 우리 돈으로 8,000원인데요. 짜리의 저렴한 셔츠를 함께 구매를 했다. 그리고 7,000 루피아, 이 우리 돈으로 500원이라고 합니다. 이 7,000 루피아 상당의 그 자스민 차를 마시면서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지금
뭐 화폐 가치가 아주 뚝 떨어져 있군요. 네, 그러네요. 10만 루피아가 8,000원이에요. 네. 그리고요. 그리고 그 앞서서 이제 9일자 역시 같은 신문 보도인데요. 대통령을 탄핵한 한국인으로부터 얻은 교훈이라는 제목 기사에서요. 예.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부패에 대해서 좀 관대한데 한국인들의 부패에 대한 엄격함을 인도네시아도 배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예. 또 그 한국이 지난 그 외환위기 당시 인도네시아에 보여줬던 의리도 소개를 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지난 그 97년, 98년 외환위기 당시 인도네시아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 인도네시아에 있던 일본 기업들이 그 당시 이제 중국으로 많이 옮겨간 반면에 아하. 삼성, LG 같은 한국 기업들은 인도네시아를 지켰다. 예.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9일자 또 다른 기사인데요. 그 인도네시아는 천연 자원이 풍부하지만 한국의 자본이 필요하고 한국은 연평균 수입 2만 8천 불의 선진국이지만 천연 자원이 부족한 나라라면서 그렇죠. 두 나라는 협력이 필요한 관계다. 이렇게 네.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언론들의 기고문을 실었다면서요? 그렇죠. 그 여러 신문에 동시에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이 정상회담에서 밝혔듯이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의 관계 강화 그리고 비전 이런 것들을 좀 제시했던 그런 글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아세안 공동체를 향한 한국인의 어떤 메시지인 셈입니다. 그렇겠죠. 나라와 나라의 관계 이상으로 사람 중심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중심의 평화 공동체, 그다음에 사람 중심의 국민 외교 이런 표현들이 묘사가 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중시는 한국과 아세안의 공통 철학이다. 그래서 향후 수십 년 동안 그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그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더불어 잘 사는 그런 협력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세안과의 관계는 점점 더 커져야 됩니다. 네. 또 다른 이슈 뭐 살펴볼 게 있나요? 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그 한국의 낙태 문제, 낙태의 합법화 움직임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이코노미스트는 이제 일간이 아니고 시사 주간지죠. 그렇죠. 이번 주에 그 이코노미스트가 주목한 것은 한국에서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할 경우에 이를 낙태할 수 있는가? 이 문제였는데요. 네. 뭐 흔히 그렇듯이 미혼모, 특히 그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 이 미혼모의 남은 삶에 좀 드리울 수 있는 그림자 여기에 네.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 낙태 합법화 청원이 쭉 올라오고 이런 걸 지금 네. 다룬 것 같군요. 지금 영국은 낙태가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인데 그렇죠. 우리나라 법에서는 아주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불법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체도 한국에서 그 예를 들어서 성폭력에 의한 임신이라든가 산모가 유태해질 경우 이런 것들을 예외적인 것 제외하고는 한국이 이제 1954년부터 낙태가 불법인데 그 인구 급증이 사회 문제이던 시절에는 정부가 낙태를 무인했고 또 지금은 또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전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 이코노미스트지가요 현재 한국에서 낙태를 합법해야 한다는 청원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와서 청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정부가 약속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20만 명이 넘으면 답변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답변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전하면서 예. 그 기독교 신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법 낙태 시술을 막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단체들 비판하고 있죠. 그렇죠. 네. 원치 않는 임신 여성 물론 아이와 국가에 대해서 비극이다 이렇게 역공을 나서고 있다 전했습니다. 정책 변화가 있을지 한번 지켜봅시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임상훈 평론가였습니다.